꽃게철이 되면서 게장집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던 게장을 먹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꽃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게에서 정해진 양만 판매를 하고 이후부터는 재료 소진으로 문을 닫아버려서였죠. 이 모든 것은 올여름에도 어김없이 들이닥친 중국 어선들 때문이었는데요.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은 철만 되면 한국의 바다를 침범해 해산물을 쓸어갔지만 이번 꽃게철에는 그 응포가 유독 극심해 물량이 부족한 사태까지 직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한국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서슬퍼런 검을 빼들며 중국 어선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한국 측의 공격적인 소탕 작전에 중국 어부들은 중국으로 돌려보내만 주면 무엇이든 다 하겠다며 싹싹 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우리 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중국 어선이 포착되었습니다. 해양경찰이 멈추라고 명령했지만 듣지도 않고 줄행랑을 치더니 갑자기 배를 들리며 우리 경비함정을 들이받았죠. 해경은 경제수역업주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선장을 비롯한 중국인 5명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했습니다.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경비함정을 들이받은 것은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였는데요. 중국 어선의 도를 넘는 불법 조업이 매우 우려스러운 가운데 이번에는 전라도 바다에서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5월 15일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100톤급 단타망 어선을 포착한 것이었습니다. 해경이 어선의 검문 검색을 위해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하자 어선은 어구를 절단하고 여러 차례 정선 명령에도 불응하며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끈질긴 추격 끝에 이 배를 납포한 해경은 바로 다음날 또 한 척의 중국 어선과 맞닥뜨렸습니다. 해경은 곧장 납포한 뒤 두 척의 배를 검문 검색했는데요. 어구에서 각각 106kg, 60kg의 어획물을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어선들이 거의 우리 바다에 들어오자마자 납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결코 적지 않은 해산물을 어획한 것이죠. 우리 해경이 중국 어선들을 잘 잡아내는 것 같지만 납포된 배들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하루에만 100여 척이 우리 바다로 들어와 해산물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바다에서 그렇게 많던 꽃게와 오징어의 개체수가 줄어들더니 마침내는 거의 씨가 마르는 수준까지 오게 되어 해산물값이 금값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중국에서 온 불법 조업 어선들의 영해 침범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중국은 심지어 500여 년 전부터 우리 바다를 침범해왔습니다. 그때부터 해산물 싹쓸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키며 민폐를 끼쳐왔는데요. 현대에 들어서는 남부지방까지 들어와 불법 조업을 일삼다가 해경이 뜨면 NLL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홀라당 도망가버립니다. 영악하게도 남북관계의 악화를 이용한 것이죠. 해산물 쌍끌이보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중국 어부들이 사람의 목숨마저 위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해 바다에서 적발된 중국 어선 두 척이 해경에 쫓기다 해경 고속정에 손도끼와 쇠고랑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지며 저항한 것입니다. 날아오는 날카로운 물건들의 누구 한 명이라도 맞기라도 했다면 정말 큰일이 일어날 뻔했죠. 심지어 이 배에 싣고 있던 불법 어획물은 400kg이 넘었습니다. 참다 못한 한국 정부는 중국 당국에 제재를 요청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 어민들 중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으니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는 적반하장식 요구를 하고 나섰죠. 손을 놓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오히려 중국 당국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거 시진핑은 원양어업 기지인 하이난 소재의 항구 도시에서 어민들에게 더 큰 배를 만들고 더 멀리 모험하며 더 큰 물고기를 잡아오라고 천명했습니다. 언뜻 낭만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그 속뜻은 남의 바다를 침범해 해산물을 끌어오라는 명령이었죠.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은 어부들에게 막대한 디젤 연료 보조금을 지원해왔고 심지어는 강철 저인망 어선 건조 비용까지 지원했던 것입니다. 강철 저인망 어선이란 최대 10km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을 달아 쌍끌이가 가능한 배를 일컫습니다. 중국 어선의 해양자원 약탈은 비단 한국만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물론 인도네시아까지 갔으며 심지어는 머나먼 아프리카, 남미까지 가서 쌍끌이를 해댔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만 있다면 그곳이 얼마나 멀든 그들에게는 상관없었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400억에서부터
1,300억 상당일 수 있다는 어마무시한 분석까지 나왔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대규모 조직까지 이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죠. 덩치가 더 커진 중국 어선들은 이제 현재 어민이 1년 내내 잡을 수 있는 양의 해산물을 겨우 일주일 만에 해치울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거대한 그물을 풀어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만큼 치어나 멸종 위기종도 함께 포획되어 특정 어종의 씨가 말라버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해버렸죠. 이득을 취하기 위해 중국이 타국의 자연 생태계마저 파괴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중국 어민들 중에서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많다면 한국 어민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중국 어선이 한국 바다의 해산물을 전부 쓸어가 버리는 바람에 우리 어민들의 삶이 매우 고단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어민은 우리는 바다 농사를 완전히 망쳐 거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막막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불법 조업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죠.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한국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근절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존 조직을 통합하고 오직 이들만을 위한 본부급으로 격상시키는 파격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각 해역권으로 구분돼 분절적으로 3개 어업관리단을 운영 중이었는데요. 부산에서 관리하는 동해 어업관리단, 목포의 서해 어업관리단, 제주의 남해 어업관리단을 마침내 어업관리본부로 통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기존에는 어업관리단이 위치하지 않았던 경기, 충북, 강원, 여수, 통영 등의 관리소를 두고 연락 및 감시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취지인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대형 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을 진강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까지 중국 어부들로부터 물령하다는 소리까지 들었던 체제를 뒤엎어 전혀 다른 조직으로 만들고 완전히 새로운 단속 방식을 도입해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며 바다를 약탈해가던 중국 어선들에게 초강력 대응을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바다에 중국 어선들이 몰려올 시 무려 해경특공대를 투입해가며 인정사정 없이 덤벼들 것을 예고했는데요. 벌써 연평도와 대청도에 해경특공대원 50여 명을 배치했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방탄조끼를 비롯한 강력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린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국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는 중국 어선이 발견되면 바로 해경특공대가 나서게 되는 것인데요. 해경특공대 구성원들은 해군 UDT 출신의 엘리트 군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적을 압도하는 실력도 가공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져 중국 어부들을 당혹해 했습니다. 해경특공대를 맞닥뜨려 당황한 중국 어부들이 무기라도 휘두를 시에는 개인 화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둔 상태입니다. 이제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에게 있어서는 자비 없이 대응하겠다는 의미인데요. 한국의 굳건하고도 강력한 대응을 본 미국도 이제 더는 중국 어선의 분탕질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나섰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안보외교 전략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전통적으로 미국과 가까웠던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솔로몬 제도가 최근 중국과 부쩍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문에 커트 캠벨 조정관이 태평양에서의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는 사실 불법 조업이라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조만간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을 퇴치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발표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 캠벨 조정관은 불법 조업을 저지르는 선박들이 전자식별 장치를 껐을 때마저도 항행활동 추적을 계속할 수 있는 구상을 검토 중이며 곧 방안이 발표될 것이고 머지않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근절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이 소리 없이 대안을 추진해온 것은 이 모든 계획을 대대적으로 알렸을 경우 약삭빠른 중국 당국이 어선들에게 일단 활동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이후 그들 나름대로의 대안책을 찾아 다시 더 끈질겨져서 타국의 영해에 등장해 다시 수월하게 불법 조업을 일삼을 것에 대한 연막 작전이었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이 안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최근 군대를 투입해 남중국해 등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불법 조업에 맞서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연설을 통해 해안경비대와 해군군대를 총동원해 이 문제에 개입할 것이라 밝히며 더 이상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국에게 자비란 없다고 천명했죠. 한국의 중국 어선 소탕 작전에 미국이 가세한 만큼 이제 전 세계 각국이 중국의 민폐를 가만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바다 물고기들의 씨를 마르게 한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의 씨가 마를 날이 머지않았습니다.